오프닝 할 때 말씀드렸죠. 밤사이 또 주말 사이에 굉장히 또 꿉꿉하게 보내신 분들 많고 또 경북 포항, 뭐 강릉 이런 데는 벌써 열대야가 왔다고 하는데 이게요 한 달이나 빨리 왔대요. 그리고 뭐 유럽은 지금 너무 뜨거워서 외출하지 마. 외출 자제령까지 내려졌다고 해요. 그리고 뭐 아시아에서는 홍수 때문에 난리라고 하고 이거 이러다가 우리나라에도 어떤 영향이 있는 건 아닌지 여러 가지 궁금합니다. 종합적인 기후 또 장마 기상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KBS 김세현 기상 전문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일단 지금 첫 번째 이것부터 한번 가볼게요. 아마 뭐 다 연관성이 있을 것 같은데 미국하고 유럽에서도 뭐 스페인하고 프랑스 이른 폭염, 때이른 폭염에 시달리고 있다고 하는데 그래서 얼마나 올라갔나 봤더니 여러분들 놀라지 마세요. 43도까지 낮 기온이 올라갔다고 합니다. 43도. 미국에서는 또 거대한 또 열돔이라는 게 형성돼가지고 불도 나고 이런다고 해요. 또 미국 전체 인구의 3분의 1 폭염 영향권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이거 미국하고 유럽권에 왜 이렇게 더운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건가요? 네, 먼저 이제 지상 기온에 대해서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네네. 제가 준비한 자료는 보시면 이제 이쪽이 미국인데 붉은색으로 표시된 게 평년보다 굉장히 더운 거를 나타낸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중부 쪽하고 지금 보시면 이제 유럽 쪽에 이렇게 붉게 표시가 진하게 돼 있는데요. 얼겁게 돼 있네요.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 쪽은 열돔 현상 때문에 이렇게 그 뜨거운 열이 갇히면서 미국 쪽에 지금 그렇게 폭염이 나타나고 있는 거고요. 네네. 그 유럽 쪽 같은 경우에는 이쪽에서 원래 고기압이 자리를 하면서 원래도 이렇게 약간 아프리카 쪽의 열기가 유럽 쪽으로 넘어가는 현상이 원래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게 조금 더 이렇게 예년보다 일찍 찾아온 현상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말 동안이 가장 피크였는데 비아리츠 지역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42.9도, 그러니까 43도까지 오른 거고요. 네. 스페인은 이제 최소 100년 만에 가장 더운 날을 맞이했다고 합니다. 어이구. 그래서 보니까 이맘때 스페인의 일부 지역은 그 기온이 평균보다 약 10도 정도 높은 그러한 날씨를 보인 거라고 예. 하더라고요. 그만큼 되게 기록적인 폭염이 지금 미국과 서유럽 쪽에서 나타났던 거죠. 프랑스는 1974년 이후에 역사상 가장 더운 5월. 보냈고, 스페인은 네. 최소 100년 만에 가장 더운 날. 뭐 지금 조금 전에 아프리카 북부 지역의 고기압이 원래도 일부 좀 유럽 쪽으로 넘어온다고 하셨지만 네. 그래도 특히 더운 거는 다른 이유도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아무래도 뭐 기후 변화 이런 얘기가 기후변화 많죠. 역시. 아무래도 네. 그래서 더 뜨거워지는 곳은 더 뜨거워지고 이렇게 극단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이 예. 높아지는 건데요. 예. 그래서 유럽 같은 경우에는 그 봤을 때 이제 원래는 지난주까지만 해도 영국이랑 이쪽 서쪽 유럽 쪽이 많이 더웠다가 이제는 점차 이제 열파라고 해요. 이게 열파, 이렇게 아프리카 쪽에서 이제 북쪽으로 넘어가는 열파, 네. 열의 파동이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는 좀 이제 남유럽 쪽으로 넘어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예, 예. 하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열돔 현상이 이게 제가 왼쪽에 갖고 온 게 이제 CNN에서 보도 나온 영상인데요. 네네. 이렇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열돔 현상이 이렇게 강하게 나타나면서 지금 계속해서 지표면하고 상층하고 계속해서 뜨거운 열기로 갇혀 있는 현상이 예. 중부 지역에서 남부 지역까지 이렇게 지금 크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제 이 뜨거운 기류가 계속해서 위로 내려 위로 아래로 하면서 이제 돔 형식으로 이제 그 안을 차지하고 있다라는 말씀이신데 이금자님 날씨 박사 예 맞습니다 그분이고요. 스포트라이트님 40도래 하시고 이방원님 엘니뇨 내가 몇 년 전부터 경고했었다 하시고 승리부인님 오존층 파괴로 인한 지구 온난화 문제라고도 하시고 고기압을 잡아야 돼 문제는 하시고 여러 가지 얘기해 주십니다. 그러면 네. 이 현상이 일시적인 현상입니까? 아니면 앞으로 지속될 가능성이 큽니까? 제가 그쪽 지역 예보를 예. 좀 봤더니요. 이게 미국 지역에 다음 주 수요일까지 수요일에 예보예요. 보시면은 아이고, 다음 주 수요일이요? 네, 보시면 이제 남부 쪽이랑 네. 이 중부 쪽에 계속해서 되게 진한, 그러니까 이게 화씨로 나타내는 건데, 지난 한 주보다 더 좀 심해지는 것 같은데요. 네, 이게 그 열돔에 갇혀가지고 네. 이게 조금씩 움직이긴 하지만 네. 그래도 일부 지역에서는 계속해서 영향을 줄 거로 나타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 열파의 영향을 받고 있는 유럽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제 남유럽 쪽으로 이제 폭염의 그런 기세가 이번 주 중에 이렇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굉장히 이른 더위가 나타나면서 조지아랑 엘라베마, 플로리다를 이렇게 포함한 남동부주 이쪽 주는
기록을 깰 정도의 폭염이 나타날 수도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지아, 엘라베마, 플로리다 이 지역들 아이고 상당히 우리 교민분들도 좀 걱정이 됩니다. 자, 근데 지금 미국하고 유럽은 뭐 열판이 열도민이 43도니 뭐 100년 만에 없니? 아시아는 이 반대로 여러분들 지금 물폭탄이에요. 특히 방글라데시, 인도 이런 데는 폭우 때문에 지금 수십 명이 숨지고 수백만 명의 이재민이 났다고 합니다. 여기는 지금 뜨거워 죽겠고 여기는 비 때문에 죽겠고 네. 이 동아시아 지역은 조금 왜 그런 거예요? 네, 이게 동아시아 몬순이 시작됐다고 네. 하기 때문인데요. 보시면 이 사진이 말씀하셨던 이제 방글라데시의 폭우가 쏟아지면서 마을이 잠긴 모습이에요. 그래서 예. 이게 몬순이라고 하는 게 어떤 건지 이제 궁금하실 텐데 네. 보시면 이제 계절풍이라고 합니다. 몬순은. 그래서 겨울 동안에는 이쪽 지역은 인도, 방글라데시, 뭐 이렇게 부탄, 네팔 이쪽 지역에는 겨울에는 이렇게 고온 건조한 이런 바람의 영향을 받는 곳인데요. 네. 여름이 되면 바람의 방향이 바뀌면서 이제 바뀌죠. 고온다습한 기류가 불러들면서 이렇게 비구름이 강하게 발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몬순이 시작이 되면은 아무래도 우기, 약간 이제 비가 자주 오고 강하게 오는 그러한 기간으로 네네. 접어들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근데 아까 그 폭염의 원인과도 비슷하게 네. 기후 변화로 인해서 뭔가 원래 있던 현상이지만 좀 더 많은 비가 내리거나 아니면은 이제 좀 더 이른 시간에 이제 좀 더 6월에 올 비가 5월 말쯤에 온다든지 약간씩 기간이 좀 더 앞당겨질 수도 있는 그러한 큰 변화가 변동폭이 생길 수 있어서 이번에 이렇게 강하게 비가 내려서 마을이 잠긴 것 같습니다. 결국에 또 이상 기후네요. 네, 어쨌든 맞습니다. 그 몬순 폭우, 몬순 뭐 현상 이런 거는 예전에 그 세계지리 시간에 한번 들어봤는데 이게 지금 원래 있던 거지만 더 심화돼서 이런 물 난리가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뭐 해외 사례이라도 안타깝긴 하지만 걱정되는 거는 자 그럼 미국과 유럽의 이 지금 폭염 굉장히 뜨거운 것들 그다음에 비교적 동아시아 쪽에 이런 습한 또 물 난리 우리나라에 혹시 영향을 미칠지가 궁금해요. 이 현상들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친다기보다는 네. 이 현상들과 함께 우리나라에 나타나는 거는 이제 몬순이 시작됐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장마가 이제 본격 몬순의 일부거든요. 오늘부터 또 장마 시작된다고 하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기 위성 영상을 가져왔는데 여기에 남북으로 폭이 좁고 동서로 긴 이 전형적인 구름비가 장마 보이시죠? 전선이네요. 예, 여기가 이제 장마 전선인데요. 오늘 저녁에 이제 여기서 발달한 저기압에 의해서 제주도 쪽은 오늘 밤 저녁에 첫 장맛비가 내릴 거라고 예보가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네네. 그런데 원래는 내일도 이렇게 남부 지역 쪽도 비가 올 거라고 장마가 시작될 거라고 했었는데 예. 지금 사실 약간 예보가 이제 변동성이 있어서 남부와 중부는 이번 주 중반 후반 23일쯤에 첫 장맛비가 내릴 거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네. 오늘은 하여튼 제주 지역부터 저녁에 장마가 시작되고 이번 주 중순쯤 되면 남부 지역에서 일부 중부 지방까지도 장마 전선의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합니다. 이 지역에 계신 분들 염두에 두시고 미리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지난 밤에 포항이 최저 기온이 25.1도. 야, 불과 며칠 전만 하더라도 낮 기온이 25.1도였는데 이 열대야. 이른 열대야가 관측됐다고 합니다. 이게 뭐 평소보다 한 달 가까이 열대야가 빨리 왔다고 하는데 이것도 좀 걱정이 됩니다. 네, 이게 지난해 네. 정도, 지난해보단 24일 정도 빨랐고요. 예, 그리고 평소보다 약간 이르다고는 하는데, 그래서 이제 열대야는 일단 설명을 드리면은 네. 밤의 기온이 최저 기온이 25도 이상을 유지할 때 이제 열대야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 주말에 말씀하신 것처럼 강릉이랑 포항 지역에 이렇게 노란색으로 25도 넘으면서 이제 열대야가 발생을 했었는데요. 네. 그래서 이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장마 전선이 점점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예.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장마 전선 아래쪽에는 이제 고온 다습이라고 하죠. 뜨겁고 습한 공기가 예. 우리나라를 이제 가까이 왔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 공기의 영향을 받으면서 지금 이렇게 남부 지역에는 폭염이 그리고 이제 밤 사이에는 습하기 때문에 이런 해안가 지역을 위주로 이제 열대야가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왜 이렇게 빨리 온 거예요? 근데 이게 보통 원래 정말 빠르다고 하면은 제가 봤을 땐 강릉 지역은 5월에도 열대야가 나타난 적이 있다고 그래요? 합니다. 그래서 네. 포항이랑 강릉이랑 이게 엄청 이례적으로 빠른 건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지난해에 비해서는 좀 이렇게 빨리 빠르게 찾아왔다 왔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장마는 좀 길어질지도 궁금한데 짧게요. 네, 장마는 사실
너무 예보 기간이 길기 때문에 네네. 장마가 어느 정도 올지는 모르겠지만 보통 장마 일수는 한 달 정도 되기 한 달 때문에 정도. 한 7월 중순에서 이제 하순 정도에 원래대로라면 네. 그때 이제 끝나는 게 맞지만 이제 이번 해도 장마가 어떨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장마 끝나면 뭐 항상 오죠. 무더위. 이번에는 또 얼마나 더울까 걱정이 됩니다. 뭐 외국에서는 뭐 예년보다 훨씬 더 더운 폭염이 찾아올 거다라는 예보도 있던데 장마 끝나고 나면 얼마나 더워요? 네, 제가 그래서 네. 세계 기상기구라고 WMO가 있는데요. 예, 예. WMO에서 이제 여러 나라의 기후 모델을 이제 돌려서 네. 확률적인 거를 본 거를 이제 가지고 와봤어요. 그래서 여기 화면에 보이시는 이 그림인데요. 우리나라를 노란색으로 표시를 했는데 지금 다 붉은색이죠. 그렇습니다. 이 붉은색이 의미하는 거는 평년보다 높을 확률이 기온이니까 더울 확률이 높을수록 굉장히 진한 빨간색으로 표시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거의 이제 70에서 80%의 확률로 7월과 8월이 평년보다 더 더울 거로 지금 예측이 나오고 있는 지금이 상황입니다. 평년보다 덥다가 아니라 올해가 평년보다 더울 가능성이 크다. 네, 맞습니다. 가능성이 맞습니다. 크다. 그래서 평년보다 더 더울 가능성이 큰 걸로 나타나고 있고 예. 그리고 우리나라 기상청에서도 지난주에 그 한 달 예보가 나왔어요. 그래서 네. 보시면은 7월이 평균 기온을 보시면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높을 확률이 뭐 각각 40%, 50%, 50%, 50%.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평년보다 높을 확률이 좀 더 높은 걸로 우세한, 나오죠. 네. 우세한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올 여름은 평년보다는 더울 것 같다라고 그 가능성이 크다라고 세계 기상 기후 기구와 그다음에 우리나라 기상청까지 예보를 한 상태입니다. 하여튼 종합적으로 얘기하면 장마 오늘부터 여러분들 제주도부터 시작됐고 이번 주 중순에 한 중부지방 약간 아래쪽까지 좀 올라오고 그다음에 이 장마 지나고 나면 평년보다 좀 더 더울 것 같다라는 게 전반적인 지금 기상 예보고요. 뭐 예보는 항상 15일 단위 또 일주일 단위로도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가능성은 이미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한 가지만 더요. 내일 이제 저 누리호 발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정상적으로 기립을 한 상태라고 파악이 됐는데 그쪽 지역 관련된 기상 상황도 좀 보겠습니다. 내일 고흥 지역 날씨는 어떻습니까? 네, 먼저 이제 발사 기상 조건 조건부터, 먼저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바람이랑 낙뢰가 가장 중요하다고 나오고 있는데요. 네. 그래서 지상풍, 그러니까 지상에서 가까운 곳은 초속 15m 미만의 바람이 불어야 하고요. 네네. 지상에서 좀 높게 올라가는 상층풍, 그러니까 고층풍의 조건은 초속 70에서 100m 이상이면 로켓이 다른 곳으로 날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정도의 바람이 없어야 하고 네네. 그리고 비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낙뢰가 없어야 한다고 합니다. 네네. 왜냐하면 이 낙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찾아봤더니 1987년 3월에 아틀라스가 발사가 됐는데 이게 낙뢰를 맞는 바람에 그 배선에 장애를 일으켜서 예. 결국 폭발을 시켰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낙뢰가 굉장히 중요한데 오늘 기상청이 브리핑에서 설명한 바에 따르면 이제 대기 불안 정도나 바람 예상도를 봤을 때 외나로도 주변의 낙뢰 가능성은 낮다고 합니다. 낮다. 예. 네. 그리고 다행입니다. 또 대기 하층에 다소 강한 바람이 불기는 하지만 발사에 말씀드렸던 발사에 참고하는 기준을 넘기는 좀 어렵겠다. 초속 15m 이하로 나올 것 같다. 네, 그래서 이제 뭐 발사를 하기에는 기준은 충족한다. 충족한다.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예. 하지만은 뭐 이 천기라는 게 갑자기 또 그 상층 고층부에서 또 갑자기 돌풍이 일 가능성도 있을 수도 있고 또 낙뢰도 하여튼 뭐 언제 모르게 또 번개가 칠 수도 있으니까 끝까지 우리가 예의주시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현재까지는 내일 발사 예상되는 시간쯤 내일 오후 3시에서 4시 사이에는 비교적 괜찮다, 양호한 편이다라고 예상하면 되겠죠? 네, 맞습니다. 네네. 자, 스카이워드님. 낙뢰 맞으면 라이트닝 발생해서 동체 그름 생기고 내부 회로도 타버릴 수 있어요. 어디 황우연에 계신가요? 아주 전문적으로 말씀을 해주고 계시네요. 극초음성님 4시 출발. 네, 현재까지는 4시에 누리호가 2차 발사 예정입니다. 자, KBS 기상 전문 기자인 김세연 기자와 함께 세계적인 이런 기후 현상 그리고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 또 내일 누리호가 발사되는 고흥 지역의 날씨까지 차근차근 살펴봤습니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